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백만장자입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예, 지금 외신에서도 제가 지금 요 부분에 대해서 디지털 트렌드의 내용을 좀 소개를 좀 드리겠지만, 자, 외신에서도 지금 하반기부터 삼성전자, 날아갈 수밖에 없는 내용을 외신에서 그냥 하나하나, 이쪽에서 그냥 하나하나, 이것 때문에 가고 저것 때문에 가고 갈 수밖에 없는 이야기 하나하나 해놨어요. 저는 올해 하반기 내년으로 가면 갈수록 삼성전자의 실적, 주가 갈 수밖에 없는 근거, 우리가 이야기한 게 아니라 외신에서 이야기한 거를 여러분들에게 제가 지금부터 하나하나 근거를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오늘 주가도, 주가 지금 플랫하지만, 오늘도 뭐 많이는 안 올랐지만 결국 지금 갈 준비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여기에서는 인텔 이야기를 일단 다루고 있는데, 제가 인텔 이야기 보다는 애플 이야기 먼저로 여러분께 좀 드릴게요. 애플 이야기. 자, 일단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이 DDR4에서 지금 DDR5로 넘어가고 있는데, 자, 모바일에도 지금 DDR5 적용이 본격화되고 있죠. 그나마 제일 빨랐는데, 자, 애플 같은 경우에는 사실 DDR4를 지금까지 쓰고 있었어요. 모바일 쪽에, 스마트폰에. 그런데 애플이 올해 9월 달에 출시하는 이 아이폰 14 시리즈. 근데 여러분, 여기 애플이 DDR5를 쓴다. 이거는 저한테는 그게 뉴스가 아닙니다, 여러분. 더 큰 뉴스와 소식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이 소식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자, 올해 9월에 출시하는 아이폰 14 시리즈 가운데 이 프로 모델은 고성능 LPDDR5 규격의 D램을 처음으로 사용을 합니다. 아이폰 14 중에서도 프로 모델, 고성능 모델에만 DDR5를 쓰는데, 자, 그러면 내년 되면 이제 아이폰 15가 나오겠죠. 아이폰 12 시리즈에는 이제 제가 봤을 때 전 제품이 다 DDR5를 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모바일 쪽도 DDR5로 넘어가겠죠. 자, 여기에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이 LPDDR5 모바일에 들어가는 이 DDR5 D램은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지금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등이 공급을 하고 있는데, 특히 도입 초기 삼성전자의 수혜가 가장 클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삼성전자가 왜 가장 그 혜택을 많이 봅니까? 자, 여러분, SK하이닉스하고 마이크론은 인증 일정이 늦게 시작이 됐고 품질 문제가 아직까지 있어서 4분기, 빨라야 4분기는 되어야지 이 LPDDR5를 공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있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는 이 3분기에는 삼성전자가 이 애플의 이 LPDDR5를 공급한다. 그냥 공급이 아니라 독점 공급하게 될 것이라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DDR5로의 전환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이 수익성 개선 요인으로 상당히 부각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겁니다. 자, 지금 DDR5 가격이 출시 초기하고 좀 비교를 해보면 지금 한 70% 가까이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떨어졌어요. DDR4 대비 DDR5가 예전보다는 가격이 많이 떨어졌지만, 그렇지만 DDR4하고 비교하면 가격은 여전히 아직 한 20%에서 30% 정도 높은 수준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D램 판매에서 DDR5 비중이 높아질수록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더 많은 수익을 거둘 수가 있다. 그리고 일단 삼성전자가 애플에 이 DDR5, LPDDR5 모바일용 이 D램을 전량 독점 공급을 하게 되면 저는 차후에도 아마 삼성전자가 상당히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높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요거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서버용 이제 DDR5 이제 인텔이 출시하는 지금 요 뉴스에 나오는 랩터레이크 DDR5 수요가 이제 본격화된다. 하반기부터는 상당히 본격화된다라고 저는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요 외신 내용을 보면 이 랩터레이크 같은 경우에는
이 랩트레이크 CPU 같은 경우에는 이 DDR4하고 DDR5를 모두 지원을 해요. 모두 지원을 하는데 DDR5를 사용했을 때 성능 향상이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긱벤치 실험 아시죠? 예. 이 긱벤치 실험에서 이 인텔의 13세대 CPU, 이 멀티코어 벤치마크 점수가 나왔는데 DDR4 사용했을 때는 16,542점, DDR5가 적용됐을 때는 19,811점, 거의 2만 점이죠. DDR5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자, 그래서 같은 조건에서 D램만 바꿔도 CPU 성능이 20%나 향상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인텔의 12세대 CPU, 이 엘더레이크는 DDR4하고 DDR5, 이 성능 차이가 거의 없었던 것과 반대로 지금 이 해외 전문 매체 디지털 트렌드에서는 이 인텔의 랩터레이크는 DDR5를 더욱 가치 있게 만들고 있다. 그래서 이 인텔의 랩터레이크 CPU로 이제 DDR4와 DDR5의 성능 검사를 해보니까 DDR5에서 큰 폭의 성능 향상이 나왔기 때문에 많은 소비자들이 DDR5를 사용하도록 적극 지금 변화가 일어날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의 분위기는 지금 2022년 올해는 전체 D램 시장에서 DDR5의 비중이 지금 커지기 시작해 가지고요. 2026년도쯤 되면 D램 시장의 약 95%까지 이 DDR5가 커진다. 자, 2022년 올해 같은 경우에는 DDR5 비중이 한 25%에서 내년에는 50%, 2024년에는 62%, 2025년에는 77%까지 커지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내년에 50%까지 커지면 내년에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나 이거는 내년에 아주 급속도로 높아질 확률이 저는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구간 삼성전자의 지금 이 구간, 지금 글로벌 D램 가격이 지금 3분기 기준으로 한 10% 이상 떨어질 것이라고 지금 관측이 있는 이 구간, 하지만 DDR5의 수요 증가를 고려하지 않은 전망치죠. DDR4보다 판매 단가가 훨씬 높은 DDR5 판매 비중이 높아지면서 출하량이 쭉 올라간다면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하반기부터 완전히 새로운 시장이 열릴 수도 있는 요 구간, 초입 구간에서 우리는 DDR5의 수요가 늘어나는 올 하반기를 좀 볼 필요가 있다. 저는 여러분들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삼성전자에 새로운 물고, 새로운 시대가 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 구간, 가장 지금 동이 트기 전에 가장 어두운 구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께 제가 강력하게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이상 여러분들의 백만장자였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